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자, 최근 전국 현안에 대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수도권 투데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요 시사 이슈와 수도권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문화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한 유네스코의 평가입니다. 바다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며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라는 해녀들의 욕심 없는 문화가 인정받은 거죠.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제주 해녀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밤새 중국에서 스모그가 날아와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3배나 짙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시민들이 대기 환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낡은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대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대기오염과 관련된 현실적인 대책을 하나씩 마련해 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비 윌리엄스의 비욘드 더 씨 띄워드리면서 2016년 12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시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녀 문화는 제주의 상징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이런 문화를 어떻게 계승해야 할지, 또 해녀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자, 제주 해녀로서 해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34세 젊은 제주 해녀가 있습니다. 최지혜 해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아시겠지만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기쁜 일인 건 맞는데요. 예. 뭐 이제부터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녀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게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최지혜 씨는 해녀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목소리 듣기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거든요. 지금 한 3년 차 되었습니다. 예, 예. 네. 3년 정도 되셨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저 서울 생활을 하다가 아. 귀향을 해서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바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향이 제주도시군요. 네, 네.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질을 제주도 어디에서 주로 하세요? 저는 이제 성산은 삼달리 어촌계 소속으로 되었고요. 예. 네, 거기에서 지금 13부 선배 해녀분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질은 몇 시쯤에 나가시나요? 그거는 이제 바다가 정해지는 시간으로 이제 가는데요. 물때가 있어요. 이제 한 달에 뭐 해서 선행유시호일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조금부터 여덟물이라고 이제 바다 물때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15에서 18일 정도 작업을 하는데 예. 그마저도 이제 해상 날씨가 좋지 않으면 다 채우지 못하고 한 열흘 정도, 한 10일 정도 이제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늘도 물질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지금 물때가 아니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그것도 이제 물때여도 저희가 무엇을 잡을지 회의를 거쳐서 바다에 가기 때문에요. 물작전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예. 뭐 이제 해녀 회장님께서 이제 뭘 잡고 정해지면 이제 그때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해녀 경력 3년 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전에 좀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까 서울에서 이렇게 귀향을 하셨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예. 원래 저 전공을 이제 피부 미용과에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을 가서 이제 뭐 미용실에 취직해서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오랜 도시 생활이 지치고 자꾸 이제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서비스 직종에 있다 보니까 예. 아이들하고도 시간이 여유롭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일을 찾다가 이제 제주 와서 잠깐 이제 둘째를 갖고 출산 준비를 하다가 그때 이제 해녀라는 직업이 눈에 들어와서 예,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주도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닷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최재 씨가 어렸을 때 좀 제주 바다하고 좀 뭐 특별한 추억이 있을 만한 것들이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이 해녀셨고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해녀셨고. 예. 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 바다일 하는 거를 이제 물마중을 많이 나가서 이제 바운터라서 다른 일을 찾는 게 좀 이제 힘든 시기잖아요. 나이가 이제 사회에서 30대는 이제 늦은 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하시는 일이 좀 눈에 들어오고 같이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죠. 아니 10년이나 그 헤어 디자이너 기술을 습득하셨는데 그 기술이 좀 아깝진 않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 머리 잘라주거나 아니면 해녀 이제 어르신 분들 종종 오시면 부업으로 이제 그냥 뭐 봉사? 예, 재능 기부식으로 종종 해드리고 있어요. 재능 기부. 네. 하긴 뭐 나중에 그 경력으로 또 제주에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또 그 기술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자, 이 해녀라는 게 숙련도에 따라서 깊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네, 활동 아무래도 반경이 좀 나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중군, 하군, 중군, 상군, 하군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 상중, 하군으로 나눠 있는데 상군분들은 보통 한 10m 이상을 들어가시고요. 예. 중군은 한 5에서 7m, 그리고 이제 하군분들은 5m 이하에서 작업을 주로 하세요. 네. 그 경계는 이제 뭐 위계 질서 등으로 잘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상군분들이 이제 뭐 중군이나 하군분들 이제 경계에는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물질 기술이 이제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을 잡는 건 아니고요. 각자 이제 기량에 맞게 그 정해진 곳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재 씨는 어디 군에 속하나요, 지금? 지금 저는 뭐 중하군 정도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많이 잡는다고 해서 제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배님들이 이제 보면서 이 아이의 기량과 이제 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너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인정을 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정하는 거지 내 스스로가 뭐 물건을 많이 잡았다, 회사문을 많이 잡았다 해서 나는 이제 중군이야 하군이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워낙 그 경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서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네, 그렇죠. 그 상군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좀 얕은 곳에 있는 해산물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예, 사회생활하면서 지쳐서 제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굉장히 겨울 춥지 않습니까?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이제 수온이 조금은 높은 편이라서 바닷속이 조금은 따뜻하더라고요. 조금 춥긴 하지만 활동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은 없어요. 겨울에 언제까지 좀 물질을 할 수 있습니까? 겨울에 물때 이제 맞춰서 거의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저희가 금체기 기간은 오히려 여름이에요. 8월, 9월 이제 산란기 시기에 금체기를 전해서 그때는 쉬고요. 네, 겨울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는 이제 반농 반어 하신 분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바쁘기 때문에 그때 자체적으로 금체기를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뭐 물때에 맞춰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때만 맞다면은 겨울에 춥다고 뭐 물질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뭐 마을에 경조사나 있거나 그럴 때도 저희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녀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잔치가 있거나 이런 결혼식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금체기를 정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바다에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해산물 뭐가 좀 제철인가요? 뭐 하나 추천 좀 해주시죠. 지금 소라를 잡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는. 근데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평가가. 그래서 동서남북 나오는 해산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게나 아니면 미역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소라를 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요즘에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 선배들이 말하기로 좀 예전보다 적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바다가 살아야 해녀가 산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하.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만큼은 수확물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 가게 되면은 뭐 소라나 전복들이 이제 감태라는 걸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올 여름이 좀 많이 더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수면 온도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뭐 썩거나 부패하거나 이제 녹아내려서 먹잇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소라 같은 것도 많이 줄고 있는 추세예요. 예. 네. 그 해녀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으로 바다는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다 잠시 이런 네, 얘기가 네,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네. 자, 해녀분들 중에서 좀 연세 높은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들 하던데 네네. 어떻게 최재 씨처럼 뭐 30대 젊은 해녀들도 있습니까? 네,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30대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한 11분 정도 계세요. 예. 네. 그래도 그럼 뭐, 꽤 많네요. 네, 좀, 그리고 관심을 갖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요. 뭐 해녀가 자체가 완전히 문맥이 끊기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명맥을 이어올까 고민하던 차에 유네스코에 또 네네. 등재가 되면서 네. 이제 세계 인류가 계승해야 할 우리 문화로 인정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그렇죠. 해녀 문화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어떤 점을 좀 알리고 싶다는 점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했듯이 해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가 후배에게 잠수 기술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예. 약자를 위한 배려심이 좀 깊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아프거나 이럴 때 잘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문제여도 그럴 때 이제 잡은 해산물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예, 뭐, 선배라고 해서, 이제 학원, 뭐, 아니면 저같이 이제 막 새내기를 막 부린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건 없으시고, 예. 청소하자 그러면 80대 분들도 뒷자리에 딱 두고 같이 이제, 예, 청소를 하고, 그러고, 이제 바다에 나올 때도 내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온 분이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서로 그 채취한 해산물 망사리가 꽤 무거워요. 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30kg가 넘거든요. 예. 예, 그런 거를 서로 당기면서 이제 나눠주는 정도 있으시고요. 예, 그런 문화들이 좀 따뜻한 정도 있고, 예, 그런 게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예. 네. 이제 해녀들 사이에 이런 배려와 따뜻한 정 때문에 네. 이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는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는 처음에 미용 예. 일을 할 때는 어느 순간 사람이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예, 너무 사람한테 치이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 사람을 피해서 어쨌든 온 것도 있거든요. 예.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나무는 이제 말이 없다 해서 예. 실천조튼 간에 뭐 제가 잘하면 좋은 수확을 내주는 것도 이제 나무긴 한데 어떤 바다 역시도 제 혼자 이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예. 공동체가 이제 있더라고요. 항상 위험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2-3명씩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의 예. 안전을 보살펴주기도 해야 되고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일깨워준 그런, 예,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사람을 좋아지게 됐고요. 예.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하나 바닷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배워오는 게 더 많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몸은 고되지만, 예, 마음적으로는 이제 편안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참 다행입니다. 요즘같이 팍팍한 이 사회에서 이 해녀 문화가 참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최지혜 해녀와 인터뷰해봤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인천 우신교통이라는 김기용입니다. 요즘에 뭐 나라가 뒤숭숭해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여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해요. 저는 인천 택시입니다만은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도 좀 조금 살벌하다고 봐야죠.
경기는 옛날보다 훨씬 더 택시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시내에 돈이 안 돌아다니는가 봐요. 옛날에 택시도 줄지어 찾던 사람들도 전부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고 지금 뭐 대한민국 교통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하철이고 버스고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직업을 50년을 가졌는데 참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누가 쫓아온다고 좀 그냥 가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노인네들이 타가지고 나 다리 아파서 못 걸어가는데 좀 태워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그냥 무료로 태워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목적지 가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를 놔두고 황당할 때도 있어요. 많이. 저는 배려 운전을 많이 해요. 양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를 99%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달게 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지금은 다 들떠 있어요. 사람들이 택시에 타서 하는 승객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정치 얘기하면서 들떠 있어요. 정서적으로 정신이 안정돼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할 것 같아요. 나라가 빨리 수습을 해서 국민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김기용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서두에 인천 미세먼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천에서 택시 영업한다고 하셨거든요. 마스크 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뿌연 대기 환경만큼이나 경기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택시 타는 손님도 현저히 줄었고 왠지 좀 목소리에도 힘은 있지만 글쎄요. 약간의 좀 아쉬운 기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 어떻게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다고 하고 얼마나 허탈하실까요. 자, 나라 걱정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다 같은 마음이죠. 빨리 모든 게 수습돼서 국민이 편하게 살 만한 뉴스가 넘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무려 50년, 반세기 동안 택시 영업하고 계신 김기용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또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텐샤프의 You 듣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구두 대신 장화를 신고 통계 대신 농작물을 연구합니다. 기획서를 올리는 대신 나만의 농장을 경영하고 승진 아닌 수확을 하는 나는 후계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을 경영하고 미래를 수확한다. 2017년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영농 기반 조성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만나세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함께라면 당신도 미래의 농업 CEO가 됩니다. 가까운 시군 구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경기도 소식과 인천시 소식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김진문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유치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해양 리조트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배경은 뭘로 볼까요? 예, 안산 선감도는 그 수도권 시민들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 한 860만 정도 되는 분들이 그 선감도와 대부도를 관광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관광 인프라에 대한 그 확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30만 제곱미터 소유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지에다가 해외 그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리조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산 선감도에 생기는 해양 리조트가 오션베리 리조트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오션베리 리조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부도 일원이 포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오션베리 리조트라고 이름을 명명했고요. 그 대규모 복합 개발 이야기보다는 친환경 가족형 그 리조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특히 그 키즈 사이언스 센터, 관광 호텔, 아쿠아리움 같은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이 중에서도 그 키즈 사이언스 센터가 좀 특이한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 가상현실, 로봇 기술 이런 미래 신기술에 대해서 직접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도입되겠습니다. 예. 그 안산 그 대부도, 선감도, 제부도 이 지역이 또 데이트 코스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렇죠. 이제 뭐 아이들 좋아하는 시설 생기면은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오실 텐데. 자, 예. 투자 기업인 리젠시 그룹. 여기는 어떤 기업입니까? 예, 리젠시 그룹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설립된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직원은 한 500명, 매출은 한 6억 불 정도 연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건축 리모델링 이런 종합 건설 회사이면서 서비스 산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는 이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 교포가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교포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션베리 리조트 조성으로 그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성감도에는 이미 그 바다향기 수목원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원, 경기 창작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시설들을 하고 이 오션베리 리조트가 연계해서 서해안 관광벨트의 어떤 핵심 자원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또 중요 요인은 그 직접 고용이 500명 정도, 그다음에 파급 효과까지 한 5,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복합 리조트가 생긴다고 하는 안산의 선감도, 여기를 서울에서 가려면은 어느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예, 그 성감도는 시화호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도하고 붙어 있는데, 과거에는 섬이었지만 지금 육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시고 오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시흥 평택 고속도로 그 마두 IC에서 내리셔서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그 시화 방조제를 넘어오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오시면은 한 40분 정도 소요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지역에 찾으시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문 경기도 투자진흥과 서비스산업 유치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예,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시가 1년 정도 중단했던 검단 세빛도시 개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1년 정도 늦어진 검단 세빛도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2023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예.
검단 세빛도시 사업은 애초 2023년 준공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인천시가 세빛도시 예정 부지에 두바이 투자자본과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걸 추진했는데 최근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이 때문에 검단 세빛도시 사업 준공 시점이 함께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세빛도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의 핵심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건설 경기는 올해 괜찮았다고 하지만 내년이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할 텐데 인천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내년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파트 등을 지을 땅을 건설사에 산 대로 매각할 계획인데 예. 땅을 사들이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전문기관의 어두운 건설 투자 전망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년 건설 투자 증가율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9% 정도로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과잉 현상이 이런 부정적 영향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10%를 웃돈 건설 투자 증가율이 내년에는 4.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부터 건설 투자 감소세가 시작돼 2018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도 있는데요. 인천 루어시티 개발 사업 용지 분양도 내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런 어두운 전망을 돌파할 수 있는 인천시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년 경기 예측을 사실 전문가들도 확신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정권 바뀌는 것도 기다려봐야 될 거고 우리도 대선이 있고요. 치밀한 전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인천시가 저출산하고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것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맞춤형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내년 초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총괄하게 될 이번 TF팀은 보육과 여성, 노인 담당 부서 등 인천시 8개 부서와 중앙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인천시는 또 출산 장려 지원 관련 2개 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거는 알지만 인천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천시 인구는 올해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21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개발에 따른 타 지역 인구 이주 인구가 인천 인구 증가의 주된 요인인 겁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로는 300만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인천시 판단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혼인율과 출산율 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미혼 남녀 결혼 정책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출산이나 양육 지원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예. 자, 지난 3일 토요일이죠. 새벽에 4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이, 국가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도.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인천시가 내년도 2조 4,6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발 KTX,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인천 정부 지방합동청사 건립 등 인천시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이 최종 확보됐습니다. 예. 인천시 국비 확보액은 2014년 2조 원 규모를 돌파한 데 이어서 2015년 2조 853억 원, 올해 2조 4,520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소식을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지 해리슨의 All Things Must Pass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